맞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리고 20%는요?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예, 네.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독감 예방접종 맞아보신 분? 또 맞았죠? 저도 맞았는데. 저는 맞은 적이 있는데 최근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그냥 별로예요. 왜? 저는 약간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요. 좀 안 좋았던 경험도 무슨 경험이요? 있어가지고 아니 병원에서 근데 큰 병원에서 일할 때는 공짜로 놔주잖아요. 그때도 맞았을 때도 있고 안 맞았을 때도 있어요. 약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그 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래, 좀 이따 또 마시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제가 이제 천천히 잘못된 것 말씀드릴게요. 같긴 합니다. 예. 진료실에서 자주 받은 질문들과 조사들을 통해서 김건주 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5가지 정도 정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일단 독감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독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독감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거는 인플루엔자라는 병이고, 이 인플루엔자 병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크게 열이 나고 몸살,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이제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합병증으로 폐렴 등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덜어는 장염처럼 구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인플루엔자를 우리나라에서 독감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문제는 이 독감이라는 단어를 독한 감기라고 혼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A형 그리고 B형이 있고요. A형은 주로 12월에 자주 유행을 하고, B형은 주로 2월 달에 많이 유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A형, B형이 12월에 동시에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B형이 3월 또는 4월까지 좀 늦게까지 유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걸리는 감기는 독감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거의 아니라고 봐야죠. 거의 아니라고 봐야 된다.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주사는 꼭 맞아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맞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죠? 독감에 걸려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안 걸렸는데. 어떠세요? 저는 걸려봤어요. 어떻던가요? 인턴 때 이제 응급실 돌고 있을 때 네. 그때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때 한 2, 3일 정도 계속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 면봉 같은 걸로 코에 막 집어넣고 검사하잖아요. 네. 그걸 뭐 공짜로 해주신다길래 했는데 약간 뭔가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쉬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때 하필 또 독감을 맞았던 해인데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 후로부터 약간 좀 그 괜한 인플루엔자 그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백신을 맞으셨다고 했죠? 네, 맞았어요. 그럼 열이 며칠 정도 나셨나요? 한 3, 4일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겠지만, 질병의 경과를 단축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독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걸릴 거를 조금 그래도 좀 그렇죠. 그 증상 자체가 완화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접종을 하고 나서 1개월 뒤에 한 80% 이상까지 이제 항체 상승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리고 20%는요? 닥쳐. 독감 주사는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0월 중순에 접종을 시작해서 10월 말에 접종을 끝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감 주사를 맞고 나서 독감이 걸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구체적으로 왜 걸리는지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독감이 실제 아닌데 독감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 같아요. 독감이라는 건 인플루엔자라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감 예방주사는 인플루엔자만 막아주지 다른 이제 뭐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독감과 비슷하지만 열이 오래 나는 발열 감기 질환들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두 번째는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충분히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에 재수없게 이제 걸리는 경우에요. 가령 작년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11월 초 중순에 접종을 끝냈는데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에 이제 이상 한파가 닥치면서 독감이 대유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난 또 독감에 걸려버렸다. 이 독감
주사가 효용이 없는 거 아니냐, 뭐 덜어는 독감 주사에 물 탄 거 아니냐, 이거 그냥 물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말까지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거의 끝내는 걸 권유받은 상태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바이러스의 변이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를 해요. 쉽게 말하면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다른 옷을 입고 접근을 한다, 우리 몸에 침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이전에 걸리지 않은 다른 나쁜 놈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독감에 걸렸더라도 또 한 번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맹점이고, 이 크게 바이러스의 변이도 대변이 그리고 소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 좀 잘못 들어갔네요. 대변 소변이라고 하신 줄 알고 다 그렇게 구독자분도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돌아와서 이 대변이라고 할게요. 대변이는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신종플루를 생각하시면 되고, 소변이는 매년 일어나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되게 트렌디하네요. 매년 옷을 갈아입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네. 저희를 한 발짝, 두 발짝 앞질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주사 맞으러 가면은 백신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3가 백신도 있고 4가 백신도 있고 한데 네. 차이랑 뭐 어떤 걸 맞아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그거 설명드릴게요.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것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3가는 A형 2개 그리고 B형 하나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가는 B형 하나를 추가해서 총 A형 2개, B형 2개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어린이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2019년부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도 이제 접종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 독감 접종 시즌이 되면 꼭 맞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접종은 3가 백신을 하고 있고요. 4가 백신은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얼마쯤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그럼 실제 진료실에서는 네. 3가랑 4가 중에 어떤 걸 추천해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B형 하나를 더 커버해주는 4가가 또 효용성은 높겠지만 손 씻기라든지 위생관리 같은 것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유롭게 뭐 골라서 맞으라고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생겼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2020년 가을부터 돌아오는 독감 시즌부터겠죠. 네. 나라에서 4가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어요. 올해까지는 3가 접종을 했었는데 네. 4가가 무료로 풀리고 무료 접종 대상도 만 12세까지였는데 중1까지 그 접종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한 살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더 이상 3가, 4가 어떤 걸 맞춰야 되는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 빠이. 그럼 왜 예방주사는 매년 다시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 매년 바이러스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 변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예방주사 약도 올해는 어떤 게 유행할 건지에 맞춰서 조정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유행이 유행할 것이다 라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약간 사람 옷 입는 거랑 그렇죠. 비슷하네요. 네. 패션.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매년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미 임신을 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독감 주사 맞는 거를 권유하시는지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 좀 아주 좋은 질문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고 무조건 맞으시는 걸 권하고 모든 가임기 여성 그리고 임신 어느 시기에 임산부들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임산부들도 무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감 시즌이 되면 꼭 전국 보건소나 병원에 가셔서 접종하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뭐 어느 약이든 간에 이제 주의사항도 있고 금기사항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주사니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일단 이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심각한 알러지 반응, 뭐 혈압이 떨어졌거나 얼굴이 퉁퉁 부었거나 뭐 실신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금기가 되고요. 네. 그 외에는 특별한 과거력이 없던 병원에 안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의사의 간단한 진료 후에 대부분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네. 열이 났었다고 하는 분들도 맞아도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것은 이제 독감의 아주 가벼운 부작용이기 때문에 전혀 독감을 맞아야 되지 않을 이유에는 포함되지 금기는 아니다. 그럼요.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전에 계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독감 주사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계란에 대한 단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종에 전혀 문제가 없고 계란에 대한 중증 알러지 반응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의사의 적절한 감독 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꼭 가서 맞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저희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